안녕하십니까. 반신욕 토크. 사람이 그런 어떤 공간에서 또 반신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인사동의 메이플레스 호텔하고는 다른 곳인데요. 제가 자유라는 단어를 한국에서 배우신 분들은 liberty하고 freedom하고 다른 거 아시죠? 의미가? freedom은 그냥 프리한 거고요. liberty는 종교적 도덕적 liberty라고 그런 개소리를 짓거리는 여자분들이 있는데요. 리베르테 프랑스어에 보면 프랑스 어원이 좀 라틴어스럽죠. 리베르테 리베르를 제가 사전적 의미를 검색해 보니까 리베르의 사전적 의미를 검색해 보니까 나무의 속 껍질, 나무의 속 껍질을 리베르라고 하대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겉옷을 입고 있죠. 또 사회적 가면이라고 해서 그것을 페르소나,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있죠. 우리 안동에 보면 하회탈이 있어요. 하회탈을 쓰고, 각시탈은 각시탈을 쓰고, 양반은 양반탈을 쓰고, 다 자기 자신들의 가면을 쓰고 있는데요. 가면을 벗기면 똑같은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복색에서 신분이 느껴지지만 옷을 벗으면 완전 니나 내나 다 똑같은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녀간에도 그렇죠. 예. 옷을 벗기면 참 거시기가 쉽다고들 하네요. 옷을 벗은 그 자유감이라는 것은 어떤 세속적인 어떤 것에도 관념에 속함이 없는 완전 자유로운 상태, 그런 상태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리베르를 또 다르게 해석하면 나무의 속껍질을 가지고 뭘 만들까? 북쉘프, 책장도 만들고요. 또 나무의 북쉘프를 가지고 책장도 만들고, 나무로 선반도 만들고, 책도 만들죠. 나무의 속껍질로 책 만들잖아요. 여러분이 보는 책, 그런 어떤 곳을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라이브러리. 어떤 이들은 갈비뼈 이런 개소리를 짓거리는데, 저는 이제 어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무의 속껍질의 자유함이라는 것은 성경책에서도 안다는 말을 남녀간에 안다고 하는 말을, 섹스를 한 사람들을 남녀간에 안다고 말하기도 하고, 아주 친밀한 사귐을, 체험적 어떤 만남과 그런 것들을 이제 안다는 표현을 하는 건데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면
책을 읽다 보면 학문적으로 내가 삶에 항상 행함이 있는 그런 어떤 지혜들을 추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전히 저 이렇게 반신욕을 하면 반신욕을 하면 마음이 편안하고요. 늘 어느 공간에서나 릴렉스 되는 느낌. 예전에 유튜브에서도 반신욕 문화가 한국에는 없는 것 때문에 욕조가 있는 그 호텔에 항상 숙박업소에서도 반신욕을 좋아합니다. 몸을 아주 릴렉스한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차도 한잔하고 텀블러 있죠, 텀블러 차도 한잔하고 텀블러 두 개 있죠, 하나 둘 커피 텀블러 티 텀블러 제가 이제 옷을 벗고 저의 리베르 속껍질을 보여드리면서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해할 만한 사람은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자유의 개념을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어떤 공공의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사람마다 그 자유에 대한 개념 정의가 상당한데 방종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에는 항상 그 자기만의 어떤 책임이 따르고 그런다고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천지 이만희 개새끼들은 이만희 교주 있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 그 신천지 정신병자들 개새끼들은 한국 사회에서 저는 감옥에 가둬버려야 될 그런 쓰레기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저작물들을 다 베껴갔으니까 쓰레기들이고요. 저 정호우의 25년 동안 사람 연구, 인문학 연구를 뺏겨간 분들이 제 고향에 왔는데 고향에선 환영받지 못한다 막 그런 말 하면서 전부 다 빈정대고 모욕을 가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국회 도서관 다니고 도서관에서 책만 보고 막 공부만 하고 그럴 때 저는 살해 위협도 당했고요. 음식물 테러도 당하고 그런 좀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늘 그 경험들이 삶의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들이기 때문에 제가 살인교사 폭행도 3차례나 당한 이유가 특정 여성분이 저를 범죄자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음식물 테러도 10차례 당하고 살인 교사 폭행도 한 3-4차례 당하고 그런 가운데 목숨 걸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요. 그런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게 되죠. 젊은이들은 잘 이해 못하는 것을 어린 시절 때 당하다 보면 늘 모든 상황에 조심하고 사람들도 늘 조심하고 늘 겸손하고 그런 마인드가 생겨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남들보다 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겠죠.
저희 리베르 때 리버티 자유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한 이해를 관습적으로 배운 분들도 상당히 존재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자유의 개념을 다시 말씀드리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 자신이 한국의 실제 정한 법, 실정법을 지키면서 누구나 다 자유할 수 있다. 그런 어떤 명확한 그 자유에 대한 개념 정의를 말씀드리고요. 저는 타인의 자유를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남의 사생활 자체를 관심이 없어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이재용 회장이나 그런 분들은 남의 사생활 염탐하고 벌레 취급하면서 이단 사이비 집단에 의도적으로 깡패들한테 의도적으로 물어뜯기게 하는 큰 실수와 잘못을 해놓고 그것을 덮으려고 괜히 덮으려고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 것 자체가 나라를 완전 다 말아먹을 짓을 한 거죠. 재벌들은 그 부를 잃게 돼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도 25년 동안 타인의 자유를 절대 침범한 적이 없어요. 내 사생활 공간과 나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지켰고, 저희의 그 슬리핑 타임도 저희 자유이기 때문에 침범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슬리핑 타임에 저희 채모 머리카락을 뽑아가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정자를 훔치거나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가지고 제가 그 면티를 훔쳐가고 팬티를 속옷을 훔쳐가 놓고 자기네들 자유라고 막 주장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타인에게 피해를 줬잖아요. 저한테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건 자유가 아니란 말이죠. 극단적인 사유 방식을 하는 분들은 늘 자유에 대한 개념 자체를 왜곡하고 경전의 내용을 막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그런 또라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연구하고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12분이네요. 여기는 조그만 어떤 시골 도시의 어떤 호텔에서 역시 반신욕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플레스 호텔과 다르지만 어디서나 그 사람은 똑같다. 어느 장소나 상류층이 되었거나 중류층, 하류층, 어느 계층이 되었든 저희 행동 패턴은 똑같다. 늘 집, 학교, 집, 학교,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그런 어떤 배움이 있는 곳을 좋아하고요. 복싱장도 되겠네. 복싱장이나 오래전에 휘트니스 클럽 그런 데였는데 이제는 좀 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들 있잖아요. 복싱 같은 경우는 출장 가서도 할 수 있고 어디 가서도 연습할 수 있잖아요. 몸으로 하는 운동들을 연습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호신용으로도 좋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전국 각지를 공부한다고 집, 학교,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만 막 주구장창 다니다 보니까 책만 읽었겠죠. 그것을 이제 좀 더 현실화하려면 다큐멘터리를 보는 게 좋다고 하네요. 다큐멘터리를 보고 또한 관련 강연들을 좀 저와 같이 한 수만 편 정도 들으면 내 생각에 갇히지 않고요. 상대방의 장점들을 하나 둘 흡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강연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나만의 어떤 고전독서 경험과 사고력이 된 상태에서 강연을 들어야 흡수가 막 촉촉하게 돼요.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만 듣고 따라서 앵무새 놀이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이나 여성분들은 제 말을 이해 못 하실 거고, 저와 같이 understand를 한 그런 저 정호우는 얼마든지 그 어떤 대본 없이도 충분히 말할 수 있다. 고전주의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생각이 좀 몸이 릴렉스하면 사람의 말도 좀 릴렉스해져요. 릴렉스. 그래서 보컬에서도 소리가 아주 부드럽고 좋은 소리가 나려면 따뜻한 그 물에서 몸을 푹 담그고 그 근력 운동을 하면 부드러운 소리가 난다고요. 좀 그 몸을 좀 근육 자체를 릴렉스하고 부드러우면 부드러운 소리가 나오거든요. 좋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샤워 후 따뜻한 물로 샤워 후에 소리를 한번 내보시면 아주 그 소리가 좋아집니다. 너무 인사이트풀하고 통찰력 있는 말들이겠죠. 그래서 몸을 좀 릴렉스하게 하는 게 좋고, 근력 운동을 하거나 몸이 근력이 뭉치면 소리도 막 딱딱한 소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좀 릴렉스하는 운동들, 뭐 수영이나 물속에서 하는 운동, 수영이나 유산소 운동, 뭐 그런 방향성으로 운동하시는 게 몸 건강에 좋고요. 너무 지나치게 근비대 운동보다는 내 몸에 딱 알맞은 그런 운동하는 게 좋고요. 괜히 그 젊은 시절에 뭐 객기 부리다가 만두기 아시죠? 만두기. 유도 선수나 레슬링 선수들이나 권투 선수들이 아주 그 운동을 그냥 선수급으로 하신 분들한테 괜히 그 깍을 치지 마시고, 이단 사이비 신천지 그 이단 사이비 족밥들, 정말 멋있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상대방의 장점을 존중해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다른 영역이잖아요. 저는 이미 이 안경을 쓰면서부터 운동을 하기보다는 나의 소프트 파워, 두뇌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올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두뇌의 저작물을 훔쳐가 버리면 마치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자신의 그 태능 선수촌과 그동안 노력한 땀과 피와 노력들을 다 도난한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원희 선수의 그 그랜드슬램도 너무 존경하고, 또 정찬성 선수님이나 김동현 선수님이나 그런 분들, 뭐 손흥민 선수님이나 그런 운동선수분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정직하거든요. 자기 몸에 정직해야 그것이 실력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복싱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 한국의 복싱 선수 레전드 박종팔님도 있잖아요. 그런 그 운동선수님들을 존경하는 것은 몸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만큼 그것이 이제 운동 경기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뭐 세계 금메달을 딸 수 있을 정도의 노력과 양적인 질적인 노력을, 두뇌 소프트 파워에 노력을 했는데 늘 그 타인이 도난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어떤 심정이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완전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렇게 우직하게 나 자신에게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금메달 리스트 혹은 또 세계 챔피언 벨트를 그냥 미친 개 같은 년한테, 그것도 무슨 정신병자 집단한테 도둑질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남자 입장에서는 완전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도 오히려 내 노력을 도난해간 인간들이 시건방을 떨고 있어요. 저한테 내가 가르쳐 준 거 아니냐면서 막 이런 시건방을 떨고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저희 몸뚱아리를 우습게 보는 거죠. 참 한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들었는데 재벌 자제분들까지 그래요. 그래가지고 참 인재 경영은 누가 하느냐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분야가 다르다고 해도 저는 컨텐츠의 퀄리티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내가 만든 창작물은 거의 창조융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고, 내가 분별력이 정확하지 못하면 그런 창작물을 만들 수도 없어요. 창작물 자체를. 근데 무조건 내 위에 올라타고 가만히 있으면 나라는 인간이 대신 생각해주고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뺏겨간 거죠. 마치 자기네가 생각한 것처럼 착각병에 시달리는 그런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인데, 그 관리자는 알 거예요. 제가 고전적 사유를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프리메이슨이나 그런 분들도 나를 좀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이유가, 어떤 조직에 가입하지도 않고 지 혼자서 고독을 씹어 먹으면서 고전 독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향이고요. 저를 비웃든지 말든지 저는 제가 할 일을 지구 끝날까지 해가야죠. 지구 끝날 때까지. 이상으로 또 반신욕 토크, 반신욕 프리 토크를 하였습니다. 22분 58초 흘러갑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